네, 2022년 5월 27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민주당에 대해서 한마디 좀 해야 되겠습니다. 변화는 못하겠다는 민주당, 정치는 장난치듯이 해야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민주당은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정당인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너무 지역주의에 사로잡혀서, 그리고 자기의 이념에 꽉 사로잡혀서 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인질로 삼고 있는 광주를 대통령이 방문해줘도, 4.3 문제로 제주를 방문해줘도 변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민주당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은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북한을 다룰 때 문재인 정권이 뭐 대화도 해보고 뭐 대화 다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민주당도 보통의 방법으로는 되지 않는 쪽이다. 이런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사과문을 페이스북으로 발표했습니다. 586 용태론을 낸 지 사흘 만입니다. 당 지도부 모두와 충분히 상의하지 못하고 기자회견을 한 점 사과드립니다. 특히 마음 상하신 윤호중 위원장께 사과드립니다. 열심히 뛰고 계신 민주당 후보들께도 정중히 사과드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강욱 의원이 부적절한 성적 발언을 했었죠. 그 논란에 대해서도 박지현 위원장은 신속한 징계를 주장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는 국민 여러분께 약속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 선거 전 징계는 힘들어졌지만 6월 20일 합당한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6월 20일? 지방선거가 6월 1일인데 6월 20일? 이건 물 건너 간 거네요. 이때까지 박지현 씨가 공동위원장이 있을까요? 이렇게 완전히 물러서는 걸 했습니다. 사실 박지원 위원장은 이재명 씨가 발탁해서 청구했었죠. 근데 그러한 이재명 씨가 박지원 씨의 주장은 앞뒤 맥락을 잘 모른다. 그 이렇게 거리를 놓고 처음에는 뭐 이해한다 그러다가 또 이렇게 늘 말을 바꾸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박지원 씨가 고립무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이 자리를 지키거나 있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개항을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20대, 30대 여자들의 지지가 많았다. 그래서 그들을 개혁의 딸이라면서 개딸을 대표로 이 박지원 후보를 밀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개딸들하고 또 박지원 위원장하고 완전히 틀어졌죠. 개딸들은 오히려 최강욱 의원을 보호하는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됐으니 이제는 박지원 위원장이 조만간 사퇴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양심적이다라고 봤던 사람이 하나 날아가네요. 그 민주당은 물론 선거가 코앞에 있으니 그렇게 했다는 이해도 되지만, 지금쯤이면은 모든 사람이 투표를 다 결심했습니다. 뭐라고 할지. 투표할 사람들은 바뀌지도 않을 텐데 이걸 던졌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기들끼리 만족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또 하나 제 눈에 상당히, 제 입장이 제가 시각에 고정돼 있어 그런가요? 거슬리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하고 개항을 보궐선거 후보로 나온 이재명 씨가 아라뱃길에서 경인 운하에서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통합 이전해서 수도권 서부 대개발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와, 저는 이걸 보면서 웃음이 지금 금방 웃었는데 왜 웃었느냐? 이 송영길하고 이재명 씨가 지금까지 따로 놀았어요. 그러니까 어제 26일 날 이재명 후보가 송영길 캠프 지지 연설을 하려고 하다가 뭐가 다 깨졌었습니다. 그때는 윤호중 씨도 가고 박지원 씨도 간다 그랬는데 이미 자기네 내용 때문에 깨졌었는데, 이번에는 박지원 씨가 사과가 있어서 그런가 어떻게 둘이 같은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이것도 좀 우습고요. 갑자기 친해진 것처럼. 공동의 적이 없어서 그런가. 근데 이 사람들이 밝힌 걸 보게 되면은 인천공항으로 이전하면은 인천 계양, 서울 강서, 경기 김포 일대 수도권 대개발을 할 수 있다.
서울 강서 지역은 제2의 강남이 되고 인천 계양은 제2의 판교가 된다. 그리고 서울 지하철 9호선을 계양 중심부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GTX D Y노선으로 인천공항까지 연결하면은 그까지 인천공항 다니는데 문제가 없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탁 떠오르는 거는요. 노무현 정권 때 이 공군은 성남기지라 그러고 위장 명칭으로는 서울공항이라고 하는 성남에 있는 공군 비행장이 있습니다. 그걸 이전하는 논쟁이 붙은 적이 있어요. 이 성남기지, 즉 서울공항에 가게 되면 활주로가 2개 있습니다. 주활주로, 부활주로가 있는데 그때는 왜 이게 문제가 나왔는가, 뭘 핑계로 나왔는가 하면은 지금 잠실에 가게 되면은 100몇 층짜리 롯데월드 타워가 딱 있습니다. 이 잠실 롯데월드 타워를 향해서 있는 활주로가 성남기지의 부활주로, 세컨드 활주로입니다. 거기에서 이 부활주로로 내리려는 비행기는 이 롯데월드 타워 옆을 쓱 지나서, 이게 100층짜리니까 문제예요. 한 뭐 60층짜리라면 문제가 없는데 쓱 그 옆을 지나서 착륙해야 됩니다. 근데 비행기 타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뭐 비행기고 헬기고 참 많이 타봤는데 조정석에도 타보고 거리 2, 3km는요 비행기한테는 순식간입니다. 그냥 우리 1, 2m 가는 것처럼 금방입니다. 날씨가 흐리거나 뭐가 하찮은 순간에 부활주로로 착륙하다가 잠실 롯데월드를 박을 수 있어요. 그러면 미국에서 일어났던 9.11 테러가 되는 겁니다.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계속 제2롯데월드를 못 짓는다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그게 지어졌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이 부활주로 방향을 틀었어요. 롯데월드랑 멀어지도록 틀어놨지만 지금도 그 부활주로는 비행기가 안 내립니다. 만에 하나 롯데월드를 박으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유사시에는 글로 뜰 수는 있게 해놨습니다. 근데 안 뜹니다. 절대로 안 뜹니다. 뜨자마자 무조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매뉴얼을 확 틀어서 롯데월드에서 멀어지도록 한다라는 걸로 매뉴얼을 만들어놨지만 그 부활주로에서는 아직도 비행기가 안 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불안한 비행을 할 필요가 없죠. 주활주로가 있으니까. 자, 근데 이 롯데월드를 짓자고 굉장히 수석인 세력이 있었어요. 그게 누가 부인드린가 하면 기획부동산입니다. 일단 잠실에 롯데월드 지금 들어섰어요. 들어서고 난 다음에 부활주로는 이미 방향을 바꿔 틀어놨죠. 틀어놨지만 거의 쓰지 않으니까 불구가 돼 있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그때도 추진했던 게 이 성남 기지를 바깥으로 빼내라. 서울 외곽으로 저 멀리, 성남이 아니라 멀리 보내라. 그러면요 그 지역이 얼마나 되나? 몇백만 평이 됩니다. 그 활주로는 보잉 747 최대의 큰 점보기가 내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가 서울 비행장에서 뜨고 내립니다. 그렇게 긴 4km가 넘는 활주로가 있으니까 주활주로. 부활주로도 거의 4km입니다. 그걸 빼내면은 아주 평지잖아요. 거기에 아파트를 지면 그 지역 땅값은 수억으로 오릅니다. 실제로 그쪽에는요, 저도 그런 전화를 받았었어요. 기획부동산들이 전화를 합니다. 그 인근 지역도 다 그린벨트로 이 고층 건물을 못 짓고 다 제한되어 있는데 그 지주 작업이라 그러죠. 그 땅이 마력 만평이라면 만평을 쪼갭니다. 쪼개서 그린벨트 지역이지만 팝니다. 그러면 처음에 소유자가 만평에 한 명이었다가 이걸 10개로 추겨 팔면은 10명의 소유자가 생기죠. 100명이면 100명이 생기죠. 100명은 여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갖고 성남기지 옮겨라. 잠시 롯데월드 짓게 해라. 시작이 이겁니다. 이걸 끄집어내면 그쪽에 땅값이 오르고 이 사람들은 다 해피해지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수도권이 과밀화되죠. 저는 민주당 사람들을 보면서 참 얄밉다 싶은 게 노무현 정권 때 한국전력이니 뭐니 공공기관들을 지방으로 다 이전했잖아요. 서울 과밀화 안 된다면서. 그죠? 그래놓고 이 성남기지를 쫓아내고 거기다 개발하자는 기획부동산들하고 짝짝꿍이 됐는데 이번에 똑같은 거를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이재명 씨, 그 다음에 민주당 대표였던 송영길 씨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대를 제2의 강남, 제2의 판교처럼 키우자? 그러면은 서울이 너무 과밀화됐다고 왜 공공기관은 지방으로 쫓아냈어?
참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은 좋아할 수도 있죠. 기획부동산이 우선 좋아하고 뭐 주민들은 땅 안 가진 사람들은 좋아할 것도 없어요. 근데 뭐 개발이 되면 뭔가 돈이 돌아가니까 좋아할 수는 있겠죠. 진짜 좋아하는 건 땅 가진 부자들입니다. 왜 부자를 위한 정책을 민주당 사람들이 펼치죠? 일반 국민들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걸 이용해서 하는 정치행위입니다. 그리고요, 그 성남공항은 그렇게 해서 바보를 만드는데 이번엔 김포공항을 옮기자라는 겁니다. 김포공항에서 하는, 지금 이들이 하는 얘기는 김포공항에서 뜨는 국내선 몇 개 더 있느냐. 국내선 주력은 제주가 하는 건데 서울에서 뭐 제주 빼고 나머지는 KTX로 다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주 가는 거 빼면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 요즘은 뭐 국제선이 거의 안 떠서 안 다니지만 저는 그 전에 일본이나 중국 갈 때 김포공항에서 뜨고 내리는 국제선이 있습니다. 일본에도 가게 되면 하네다 공항하고 뭡니까 나리타 공항이 우리처럼 멀리 있고 하네다가 가까이 있죠. 하네다 가는 건 김포에서 뜹니다. 그러면 인천까지 덜 가고 동경 내려서도 동경 시내로 빨리 가는 걸 많이 이용해서 그거 사실 비즈니스인들이 굉장히 애용하고 있던 비행기입니다. 국제선이 다닙니다. 그리고 그리고요 제가 공항의 가치에 대해서는 이 말씀을 드릴게요. 대한민국이 지금까지는 잘 살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탈핵 정책을 펼칠 때 쓰나미가 오게 되면 원전이 사고가 나서 어쩌고 저쩌고 안 된다 하면서 판도라 영화를 보고 우리나라 탈핵 정책을 펼쳤습니다. 자, 우리나라 원전에서 그런 사고가 날 리도 없지만 만에 하나 사고가 난다고 칩시다. 그러면 쓰나미가 나고 지진이 나고 엉망진창이 되면 철도고 도로고 다 무너집니다. 그럴 때 고립된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고립이 되죠. 수도 끊어지고 물 끊어지면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일단 식량을 줘야 되는데 그때 뿌리는 방법은 항공 투하밖에 없습니다. 이 고정익 비행기들은 너무 빨라서 물품 투하하기가 어려운데 헬기들이 떠서 물품을 투하해야 되는데 헬기들이 싣고 갈 물량을 갖다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서울에서는 공항입니다. 김포공항, 성남공항, 인천공항이 그런 걸 할 수 있죠. 그리고 지난번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태릉에 있는 육사 골프장을 쫓아내고 아파트 짓자 그랬거든요. 그런 골프장 같은 거 그런 것들에다가 물건을 투하하고 거기 갖다 놓고 또 이동시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건물에는 비상구가 있어야 되듯이 인구 1000만이 사는 도시에는 최악의 경우, 최악은 만년간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어떤 빈 공간을 둬야 돼요. 일산에 가게 되면 거기에 호수공원이 있는데 그게 전쟁 나면요 일산 호수공원에 물을 빼고 거기에 한 몇 개 사단이 들어가서 진주합니다. 그래야 전쟁을 하죠. 그걸 하기 위해서 빈 땅을 두면 자꾸 파고드니까 호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국가가 미래를 뭘 대비해서 만든 공간들이 있는데 이거를 개발하자고 자꾸 이자들은 떠듭니다. 이게 국민을 위한 겁니까? 수도권 과밀화를 초래하고 아니 어떨 때는 수도권 과밀화됐다고 지방으로 내보내자고 하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 민주당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아파트 별로 못 짓게 했지 않습니까? 아파트 값이 다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안 내던 사람들도 아파트값이 올라가니까 종부세에 걸려서 세금을 다 내고 그 세금이 너무 많이 거쳤다는 거 아닙니까? 이래놓고 무슨 서민 위하는 쪽 코스프레 한 게 문재인 정권 아니에요. 그 세금 걷어갖고 막 나눠줬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정권 재창출이 실패하긴 했지만 그렇게 노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놀아놓고 이제 와서는 이재명도 위태위태하고 송영길은 지는 게 확실하니까 김포공항을 밀어내고 제주에서 뛰는 비행기는 인천에서 가게 하겠다. 그리고 인천공항까지는 수도권에서 서울에서부터 GTX, D, Y 노선을 개축해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미래의 우리 자손들도 뭔가 해볼 수 있는 개발의 여지를 줘야 되는데 다 해먹겠다는 겁니다. 그에 의한 핑계로서 송영길 후보는 비행기에서 발생하는 CO2가 철대에 비해서 10배, 20배 정도 많기 때문에 서울 근교에 비행장이 있는 건 나쁘다. 뭐 그런 얘기들입니다. 참 억지로 갖다 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패배가 확실하니까 툭툭 던지는데 참 이 포퓰리즘이고요. 자기네 승리를 위해서는
어떤 자기 조직을 좀 바꿔보자는 박지원 같은 사람은 확 틀어막고, 그리고 뭐 이기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던지는 겁니다. 이게 진짜 옳은 정치인들의 태도입니까? 아니면 표를 얻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쓰는 정상배의 행동입니까? 저는 그래도 한때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정치인들인데 참 실망스럽습니다. 변화는 못하겠다고 하면서 정치는 표를 얻기 위해서 장난치듯이 다 해주겠다는 식으로 나오는 민주당. 매우 실망입니다. 오늘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라본 민주당에 대한 저희 이해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